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인포트디스 팀의 팀장 윤효상이고요. 저희는 팀원은 윤효상, 배준영, 이동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광양시 전기 자동차 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이고요. 어, 발표에 앞서서 저희는 이걸로 광양시에서 하는 스마트 도시 그거에 대해서 2등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양이 많은 관계로 조금 말 빠르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분석 개요, 데이터 분석 및 정제, 3번 모델링, 4번은 결과 해석입니다. 분석 개요입니다. 과제 분석입니다. 저희는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인프라 구축에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인식을 하였고요. 광양시 전기자동차 추가 충전소 최적 입지입니다. 급속은 총 원래는 지금 40개가 있는데 그 외에 40개 더 급속 20개와 완속 20개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전기차 구매 시 고려 요소입니다. 보시면 구매 시 이제 수요자들은 충전소 설치를 가장 고려하고 또한 이제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에서도 충전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전제입니다. 콤파스의 데이터 현황에 이런 식으로 34가지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34개를 모두 활용하였고 EDA 과정에서 저희는 큰 문제 2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결측지와 이상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 통일성 없는 다양한 데이터, 즉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데이터를 정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결측치 이상치 처리입니다. 격자별 인구 현황 같은 경우 넌값은 0으로 대체했고 건물 분포도 넌값은 또 0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오메트리 값이 이상한 것은 광양시로 직접 옮겨 주었습니다. 이 34가지 데이터를 카테고리화 했는데요. 크게 이런 식으로 9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카테고리별 데이터들을 어떤 방법을 병합시켜 줄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했는데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을 고민했습니다. 최적 입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셋커버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은 충전소 영향을 끼치는 범위를 개인이 임의로 선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요. 또한 충전소에 끼치는 영향, 즉 비용을 하나하나 임의로 규정해 주어서 아주 주관적이라는 알고리즘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을 돌리기로 하였고요. 그럼에 따라 알고리즘은 머신러닝을 하고 카테고리별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읍면동 데이터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읍면동 데이터와 그리고 격자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읍면동 데이터는 이제 면적이 광범위하여 불가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100 곱하기 100 격자에서는 이제 격자 내에서 충전소 유무, 충전소 수를 구분해 주실 건이 가능해서 데이터를 100 곱하기 100 격자에 맞추어 정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양시를 다 100 곱하기 100으로 나누어서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원을 그려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다음 하나의 격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47,032개의 격자를 입지 정보를 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요. 기준은 격자별 인구 현황 100 곱하기 100 47,032개를 두었고 하지만 이 100 곱하기 100 데이터도 각각 달랐습니다. 격자가 69,000개가 있었고 5만 개가 있어서 각각 이제 저희가 47,032개에 맞춰 주었습니다. 고도 격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산술 평균을 하여 1, 2, 3, 4, 5, 6 되어 있으면 3.5로 맞춰 주어서 넣어 주었고요. 자동차 등록 현황 같은 경우도 면적에 따라서 자동차 대수를 뿌려 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크게 이렇게 9개로 나누어져서 100 곱하기 100 격자야 모두 담았습니다. 인구는 담았고요. 공간정보, 특히나 여기서 저희가 도시개혁과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건물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얼마나 이 충전소가 건물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를 고민하였습니다. 건물 정보도 정말로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카테고리 목록으로 각각 35개로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들은 과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약 5분 정도 걷는다고 가정을 해서 아래와 같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400m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여 각 격자 주위에 400m 건물을 모두 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유동인가 많은 곳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 전기차 충전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서 400m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택시 정차장의 수를 모두 격자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누어 주었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전기차는 결국에는 차량이 이동하여서 도로의 데이터도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설치된 약 40여 개의 충전소와 그다음에 신규 설치될 40개, 총 80여 개의 충전소가 만약에 광양에 고르게 분포했다고 하면 얼마나 분포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대략 1234m의 반경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자 주위에 있는 1234m 안에 있는 도로 모든 데이터를 격자에 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광양은 특수하게 산업단지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광양에는 포스코가 있어서 산업단지와의 거리 또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저희가 직접 넣어 주었습니다. 산업단지와의 거리를 값의 영향을 따라서 뭐 2와 3, 4 이런 식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충전소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피처들을 모두 다 정리하여서 75개의 컬럼을 만들었고요. 그중에 지오메트리 값은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데이터로 제거하였고, 그다음 격자 내에 있는 급속, 그리고 격자 내에 있는 완속 충전기 유무를 fast exit, slow exit으로 넣어서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격자에 급속이 많을 경우에는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급속과 완속을 이제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시다시피 고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었습니다. 고도 같은 경우는 기설치된 충전소가 최고가 118m입니다. 하지만 광양 같은 경우는 산으로 되어 있어서 400m가 넘는 해발 고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150m 이상인 곳은 해발이 높은 곳은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 150m는 격자에서 제외해 주었습니다. 보통의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 이 모델을 인퍼런스 합니다. 결국 이제 모델을 가지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가장 큰 문제가 광양시는 결국엔 배꼽파이브의 격자 정보만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이제 인퍼런스 해야 되는 게 곧 데이터가 되는 거라서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사실 불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타 지역계에 있는 100 곱하기 100 격자 정보를 갖고 올까를 생각하였지만 데이터 수집 과정이 매우 어려워서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47,032개와 데이터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격자 데이터를 광양시 지역 내에서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기존 격자를 평행 이동시켜서 트레인 데이터를 얻기로 하였습니다. 평행 이동을 얻어진 트레인 데이터 격자는 결국엔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결국에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광양시 100 곱하기 100 실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격자 꼭지를 중심으로 무작위하게 움직이면은 데이터를 무수히 많게 데이터를 무한으로 생성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델링입니다. 저희는 모델 후보에는 이런 식으로 KNN, 랜덤 포레스트, 디지언트리, 에이다 부스트, 라이트 GBM, XG 부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후보로 둔 이유는 모수의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하였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격자는 약 10만 개의 격자를 만들어서 7대3으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나누어 줬고 또한 클래스가 아주 불균형해서 타겟값이 아주 매우 적었기 때문에 스모트 기법으로 오버 샘플링을 적용하였고요. 테스트 데이터도 5만 격자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요한 것은 프리시전보다 리콜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47,032개 중에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 값은 결국에 뭐 100개도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충전소가 없다고 하면은 프리시전이 아주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로 있는 곳에 진짜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그게 가장 찾아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모델 예측 확률을 0일 구분을 해서 트레스홀드 값을 최대한 낮추고 리콜을 최대한 올리는 방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프리시전 값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소프트 부팅 방법을 채택을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 매트릭스에서 579개 즉 데이터가 여기에는 충분히 있어도 된다. 이 모델이 여기에는 충분히 있어도 된다라고 판단한 곳에 다시 한번 40개를 선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코어가 높은 값 LGBM을 선택하였고요.
결과 해석입니다.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격자들이 왼쪽에 급속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완속은 오른쪽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지역 인접한 충전에 방문할 것이라 판단하여 선정된 격자들의 거리에 따라서 먼저 K민지를 군집을 해주었습니다. K민지를 군집해 주을 때는 엘보우 메소드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 메소드 방법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군집파를 최적의 군집파는 19개로 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런 식으로 K 나누어 주었고요. 완속과 같은 경우도 앨범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같이 최적 22개를 분리해 주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내에서 단지 거리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공간도 어느 정도 충전소가 입지를 하려면 가용 면적이 충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군집 중심으로부터 거리분의 소유지 면적을 루트로 씌워줘서 단위 통합을 하여 값이 높은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었습니다. 급속은 사유지에 대한 설치에 대한 조건이 있었으므로 소유지 구분명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걸어주었고요. 완속과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대한 설치 제한 조건이 없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위치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선정된 곳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은 모델이 있어야 될 곳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저희가 보지 않고 이 모델이 새롭게 추천해 준 곳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 위쪽은 옥룡면인데요. 옥룡면 사무소라든가 면이 있어서 다양한 이제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 주었고요. 왼쪽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은 초남지구로 산업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곳이고 오른쪽과 왼쪽 밑에 하단부에는 상공회의소와 그 다음에 황금지구가 설립될 예정인 곳으로 개발지구가 이런 식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밑에도 최소 추천해 준 곳은 왼쪽은 마이스터고를 추천해 주었는데 여기는 물량만 고등학교로 진상역이 있는 곳이고 또한 진상면 사무소도 있고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이 있는 곳을 추천해 주었고요. 그다음 앞에는 진월 소방서 앞을 추천해 주었고 오른쪽은 망덕산 앞 공터로 윤동주 생가를 지나가든 아니면 포구를 지나가는 길터에 추천해 주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위에는 금월면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치안 센터를 해주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매화 축제가 있는 축제 단지에 있는 주차장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여긴 정부화 마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추천해 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처 중요도도 이렇게 보았는데 급속과 완속도 아주 고르게 피처 임포턴스가 들어가서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잘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동일한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모델을 활용해서 범용성이 있는 모델이고요.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또 다양한 조건이 추가되면 합리적인 입지 선정이 가능하고 또한 입지 선정의 과정에 청산이 활용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포트 디스틴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평가와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정기 심사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입지 최적화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는 과제예요. 네. 예, 그래서 교육생들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되게 매우 잘 도출을 한 것 같고요. 이번 주제가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게 잘 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은 지도상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방식들은 매우 유효해요. 근데 진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좀 고려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적 지학 사항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급속이랑 완속이랑 혹시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급속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0개 원래 있었던 기존 입지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급속 20개와 완속의 20개는 각각 다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출이 된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제한에 사유지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 급속 네, 같은 당연하죠. 경우는. 네, 그래서 그거는 법적인 걸 하고, 그다음 저희가 또 법적인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고려하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원래 40개가 법적 근거에 있어서 잘 만들어졌다. 주어진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잘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서 40개가 만약에 잘 만들어졌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40개가 된 이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모델, 입지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거리 같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충전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네, 급속 같은 것들은 뭐 1시간 이내로 충분히 한데 완성은 뭐 9시간, 10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네, 그에 맞습니다. 따라서 입지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 제약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급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존 주유소를 주로 활용하는 편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완속 같은 경우는 좀 아파트 단지, 네, 맞습니다. 시간이 급속이랑 완속이랑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인 제약도 그 전압이 높아져야 돼요. 금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온 인일선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 그 고려사항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다면 추후에 제가 좀 관심 있어 보이는 것은 기존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그 세종이나 지금 부산 스마트 시티가 막 도입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런 신규 입지에